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극도의 혼란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8대 대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개표 부정이 있었냐 이 사안 역시 다시금 회자되고 있는데요. 18대 대선 개표 부정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분이 계십니다. 이 의원은 바로 강동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입니다. 강 의원님 모시고 개표 부정 의혹이 왜 있었는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최순실 씨 사태로 전국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네. 전 의원님 보시기에 작금의 사태를 진단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놀라울 뿐이죠.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이 대외적으로 엄청난 국가의 신인도가 추락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는 이미 예견된 문제였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이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뽑아서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처럼 이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고 태블릿 PC가 발견되고 이제 네. 각종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시 야당 의원으로서 이런 분위기, 이런 작금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거를 충분히 예상을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시는지? 예를 들면 제가 19대 국회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청와대를 담당했죠. 다시 말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때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7시간 잠적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동선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경호원들조차도 대통령 7시간을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이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줄곧 이어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정부는 정상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18대 대선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신 것도 강 전 의원님이셨는데 네. 이러한 개표 부정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들을 꾸준히 조사하고 분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계기가 무엇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19대 국회에서 무소속으로 있다가 2014년 3월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창당할 때 다시 들어갔습니다. 박해에서는 계속 대선 무효를 주장하고 박근혜 하야를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전혀 관심 밖의 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국 252개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18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 상황표 그리고 개표 결과를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방송신문 포털에 동시에 제공했던 개표 결과를 전송했던 시간들을 전부 맞춰보길 시작했죠. 이제 이게 결국은 한 10여 개월 걸렸는데 2015년 봄에 이 작업을 완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그 근거가 되는 자료는 중앙선관위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입니다. 이것은 네. 국가의 공문서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근거를 해서 정밀 분석을 했는데 정확한 팩트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의혹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네.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최순실 사건과 박근혜 국정농단과는 별개로 소위 1961년 이승만 자유당 정부가 저질렀던 3.15 마산 의거부터 시작해서 4.19 혁명으로 이어지는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와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국정농단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의 7개 국가 권력이 대선에 개입을 했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을 해서 개표 조작을 하는 이런 정황들이 아주 낱낱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박근혜 스캔들과는 별도로 반드시 짚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에는 사실 천주교 박창신 신부 역시 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제기하기도 했고 각종 시민단체에서도 강 전 의원님 말씀처럼 비슷하게 이 부정선거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는데 사실은 주변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황교안 그 국무총리에게 그 개표 부정 의혹에 대해서 대정부 질의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한마디로 지난 18대 대선이 국정원과 시발단, 선관위, 경찰청 등이 불법 개입한 총체적인 부정선거다라고 네. 규정을 하셨습니다. 네네. 왜 그런 부정선거라고 의혹을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일단 어떤 부정선거를 자행했느냐 하면은 법적인 선거 사무실 외에 사설 선거 사무실을 두고 시발단이라고 하는 윤정훈 목사가 운영하는 십자군 알바단, 소위 댓글 부대입니다. 이것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정훈 목사는 법정에서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국정원장 원세훈은 법정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가 공권력이 대선에 개입함으로써 법에서조차 이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전부 명백하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부정선거 중에 하나인데 이 개표 부정에 대한 의혹을 네, 네. 강 전 의원님이 분석하셨고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의원님께서 자료 조사를 좀 오랜 장기간 하셨다고 들었고 네. 18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의 선거가 개표 과정에서의 어떤 부정 행위가 있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네. 우선 첫째로 그 2013년 5월에 중앙선관위 제출 자료를 분석하셨는데 이 전국 252개 지역 선관위 개표 상황표와 네. 개표 결과 언론사가 제공한 자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총 분석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13,542개의 투표구 중에 약 2,900여 건의 부정 의혹이 제기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네,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투표 시간에 개표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떠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투표와 개표의 그 시스템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아침 6시에 시작을 해서 오후 6시에 종료가 됩니다. 투표가 종료가 되면 투표소에 있는 각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보낸 참관인들이 봉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봉인을 해서 이것이 개표소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표소에 도착을 하면 투표함이 이것을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해야 투표함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표함이 열리면 처음에 개함부라고 해서 거기서는 이제 이 투표용지를 전부 간출해 가지고 2단계로 넘깁니다. 여기서 이제 집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에다 넣어 가지고 분류를 시키고 그 분류된 내용을 선거관리위원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기록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건데 정말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을 받은 14,000여 건의 개표 상황표를 전부 검토를 하다 보니까 투표 시간에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대구 북구 침산이동 제1투표구 같은 경우에는요. 개표 개시를 오후 4시 43분에 시작을 합니다. 네, 개표 시각이 오후 4시 43분이었는데 종료는 4시 57분에 합니다. 그러면 네. 이 시간에는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개표가 진행될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이런 얘기죠. 네, 좀 도움말을 드리면 투표소와 개표소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 개표소에서 이제 개표를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개표가 종료되는 시각 전에 개표가 발표가 됐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투표하는 시간에 개표가 진행됐다는 얘기죠. 쉽게 네. 얘기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네. 이런 사례는 경기도 이천시 중포동에서도 있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 소위 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국회에다 제출한 정부의 공문서에 이런 사실이 적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또 두 번째인데요. 네네네.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는데 개표가 된 사례가 또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또 어떠한 사례입니까? 투표가 종료가 되면 투표 참관인들이 봉인을 하고 전부 도장을 찍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사인을 전부 다 하고 그리고 나서 경찰 호송차에 개표장으로 보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표장에 도착을 해서 개표가 시작이 되려면 최소한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시간이. 네, 그렇죠. 그러면 6시에 오후 6시에 투표 종료됐으니까 개표소에서는 빨라야 6시 반쯤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북 안동시 강남구 제1투표구에서는요. 개표를 오후 6시 16분에 했습니다.
종료 21분에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투표 참관인들이 투표소에서 오후 6시 반에 투표함이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여기 사인을 합니다. 네, 그건 그러니까, 또 선관위에서 또 제공한 자료입니다.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 투표함은 아직 투표소에 있는데 개표가 지금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소에 투표함이 있는데 개표가 진행된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강 전 의원님의 근거에 되는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하나가 있는데 위원장이 공표하기도 전에 개표가 방송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네.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또 어디서 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네. 좀 설명을 드리면 개표장에서 개표가 다 끝나잖아요. 그럼 개표 상황표에 개표 개시 시각, 종료 시각, 후보자별 득표 현황,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들이 전부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사인을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득표 현황을 현장에서 육성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한 시각이 거기 적힙니다. 그러면 발표 직후에 바로 선거 사무원이 이 결과를 소위 방송, 신문, 포털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이후에 개표 방송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네. 그런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제8투표 같은 경우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1시간 15분 전에 이미 개표 방송이 우리 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다는 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인 맞지 거죠? 않는 게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조작입니다. 네. 네. 자,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제가 조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표 상황표와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사에 동시에 보내는 1분 단위 전송 기록표가 있습니다. 1분 단위라는 것은 매 선거구 252개 전국 모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분 단위로 계속 일단 개표 방송 나갈 수 있도록 이 전송을 해주는 그런 건데 그 전송 데이터가 전부 다 있어요. 이걸 다 맞춰보니까 1시간 15분 전에 이미 개표가 나가버렸더라. 이런 사례는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있어요. 네. 또 하나의 사례를 좀 봐야 되는데 네. 투표함이 열리기도 전에 개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사례도 발견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표함이 투표소에서 개표소에 와 있잖아요. 개표함이 지금 투표함이 개표소에서 위원장이 함을 열으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죠. 함이 뚜껑도 안 열린 상태인데 그 함이 열려가지고 개표가 진행된 것처럼 우리 개표 방송에 들어와 버렸다. 그러니까 투표함이 열리기도 전에 개표 방송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A구에서 몇 표가 나왔다라는 게 방송이 되고 있었다 이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춘천시 동래면 제1투표구 사례인데요. 개표를 밤 9시 14분에 했습니다. 개표 종료가 밤 9시 24분에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개표 결과를 공표하는 시각이 최소한도 종료 시각인 21시 24분 이후에 그렇죠.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를 해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모든 게 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네, 돼야 되는 게 그런데 정상적인데 개표 결과를 몇 시에 발표를 했냐면은 7시 40분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함은 멀쩡하게 있는데 지금 개표 방송 위원장이 이미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언론사의 이 데이터는 9시 42분에 전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은 그대로 있는데 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그 발표한 데이터가 우리 개표 방송에 우리 국민들 시선으로 보내졌다. 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조사특위가 제기했는데 네. 그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이 대선 부정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개표 부정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주장.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로 인한 부정 사례는 인터넷에 많이 지금 돌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네. 2012년 12월 19일 날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날 밤 8시 40분경에 방송 3사에서는 박근혜 당선 유력이라고 나가버리잖아요. 네. 자, 이러고 나서 박근혜가 당선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는 모든 시민들, 이것은 뭐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1월 4일 날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근 4년이 다 돼가는데 이 대법원에서 6개월 이내에
모든 심리를 끝내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다 가도록 이걸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이 과정에서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이 후보로 내세웠던 당시에 민주당이죠. 민주당에서는 2013년 1월 달에 당 내에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 특위를 구성을 합니다. 네. 구성을 했는데 이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체적인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단순한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국회에 와가지고 네. 이 언론사들이 전부 지켜보는, 우리 언론인들이 다 지켜보는 과정에서 시연을 했는데 이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원초적으로 이 문제를 깊이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승복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했던 아주 어리석은 짓을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나 그 당시에 나왔던 거는 이 전자개표기, 그러니까 개표 투표들이 이렇게 투표용지가 나오면 그게 분류되잖아요. 네. 그 전자개표기에 대한 부정에 관련해서 새정치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공식 시연도 했고 문제가 없다 얘기를 했었던 그리고 거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네. 그때 이미 시민 활동가들이 또 이 대선에 대한 부정 의혹을 제기했던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을 하셨던 분과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과거에 근무하면서 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던 분이 양심선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주장을 하고 모든 것을 자료를 제공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그것을 외면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고 네. 굉장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다시 들고 일어나서 마지막에 국회에서까지 이 공론화 시켰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일각에서 그 부분은 짚어봐야 되는 게 네. 일각에서는 이 전자개표기에 대해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네. 사실은 이 그 투표소, 그러니까 대선이 치러질 당시에 보면은 여야 그 위원들이 균등하게 구성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개표 부정이 있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당시에 개표 상황표나 이제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을.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개표소에 여야야 그러니까 각 정당 후보를 배출하는 각 정당의 개표 참관인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본질과 전혀 다른 얘기예요. 네. 현장에서는 개표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죠. 제대로. 네. 그런데 이 개표 결과가 소위 말하면 가공된 서버에 다시 입력이 돼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개표 방송은 현장에서 개표가 진행된 상황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우리 국민들 앞에 보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지금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그 과정이 있었지만 일단 개표 과정에서는요 거의 박빙 형태입니다. 네. 민주당 후보는 수도권과 호남에서 강세 지역이고 새누리당 후보는 영남의 강세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개표 과정에서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상례입니다. 네, 그래프가 이렇게 그럼요. 오르락내리락 그런데 하는 게 18대 맞죠. 대선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아주 큰 손 차이로 그래프를 그리면서 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이건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사전에 또 다른 서버에다가 개표 방송의 프로그램을 사전에 입력시켜가지고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내보냈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아주 강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전자개표기의 포커스가 아니고 그럼요. 투표나 이런 투표함에서의 인원들은 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그리고 우리 공직선거법상 전자개표기라고 하는 용어는 없습니다. 전자개표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계속입니다. 네. 이 백장 단위로 묶어 넣어가지고 이 후보자들 득표 분류를 해서 카운트하는 기계지 그것을 이용을 해서 개표를 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서버를 또 다른 이건 의혹이지만 또 다른 서버가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이 근거로 봤을 때는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투표함이 이미 네. 봉인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표 방송이 나왔다는 거는 네. 국민들이 투표한 이 투표함에 모든 이 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이런 개표 부정을 추진한 사람은 누가 될지 참 의문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만약에 이게 맞다면 선관위나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인데 네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그 유형이 한 2,900여 건 돼요. 그러니까 한두 건 같으면은 뭐 실무자들의 착오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반박 자료를 냈어요. 전산 오류였다, 실무자 착오였다 그러는데요. 이거야말로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전산 오류였다, 실무자 착오였다 그런다면 최소한 한두 건 정도로 끝을 내야 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존립하는 근거는 공정한 투표와 공정한 개표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정선거 하지 않고 공정한 투개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2,900여 건의 엄청난 이 오류를 저질러 놓고도 여기에 관련된 사람, 징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이것을 뭐 이렇게 확대시키는 것을 두려워하고 일체 내부에 있는 자료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요구를 했어요. 자료 요구를. 자, 그렇다면 당신들이 정상적으로 했다면 개표장의 상황을 한번 영상으로 전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 왜 지금 투표하면 그대로 있는데 개표 방송이 나갔느냐. 그럼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찍어놨던 동영상 CCTV를 한번 보자. 그랬더니 전부 파기하고 없다는 겁니다. 네. 네,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선관위에 다시 한번 추후 알아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런 명백한 2,900여 건의 의혹이 있는 근거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당시에 문재인 후보나 야당 네. 의원들은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나. 왜 그 부분에서 아까 뭐 얘기는 하셨지만 그걸 좀 동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모이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됐나요? 이제 제가 굉장히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연구 대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 과연 그분들이 외면을 철저하게 했을까? 근데 사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표에게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었고 최고위원 몇 분들에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당시에 원내대표 하셨던 이종걸 의원께도 이 얘기를 다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덮자라고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새누리당과 청와대와 국정원의 반격, 소위 대선 불복이냐라고 주장했을 때 그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득볼 게 없다. 이런 그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야당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원초적인 책임이 야당 지도부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선거 무효 투표 소송이 그 무효 관련한 소송도 네. 제기됐었는데 지금도 대법원에서 이게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 2013년에 이게 제기가 됐더라고요. 예, 아직도 지금 심의. 그렇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은 우리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당선 무효 소송은 이제 문재인 후보만이 할 수 있지만 그래서 2013년 1월 4일 날 이 서울 시민 2천여 명이 연서명을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럼 현행법상 대법원은 이게 단심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는 3심제입니다. 1심에서 3심까지 가지만 대통령 선거는 1심제예요. 그래서 대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지금까지도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 11월 달에 국회 예결위에서 당시에 대법원 행정처장을 상대로 왜 심리를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추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박병대 행정처장이 지금 심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추궁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도 유일하게 19대에서 대선 부정 관련돼서는 저만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년 10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대법원 자체도 이미 권력의 신여가 다 돼버렸다. 박근혜 신여 아니겠습니까? 또 있어요. 네. 2013년 7월 달에 지금 형사소송법으로 내란죄와 국헌 문란죄를 걸어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그 당시에 뭐 중앙선거관리위원장부터 9사람
이 국정원의 댓글력 김하영까지 해서 9명을 내란죄, 국헌문란죄로 형사 소추를 해놨는데 이것도 대법원에서 일체 지금 심리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거의 몰라요. 그런데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박근혜 퇴진, 18대 대선 무효,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이 매주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다는 지금도 말씀. 계속 하고 있어요. 네. 한 주도 안 걸렸습니다. 이번 주가 아마 150주째 될 겁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나 국정원이나 사정당국에서 단 한 번도 시비를 걸지 않아요. 참 그거는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어버이연합이나 뭐 여러 가지 잡아가면 있었잖아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잡아간 경우는 있었지만 네. 뭐 허위사실 유포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해서 걸질 않아요. 우선 저도 그렇게 걸질 않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뭐 어떠한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건데요. 투표소에 그래서 수개표를 해야 된다라고 네네. 하셔서 이 법안도 입법 예고하셨다고 하는데 뭐 이건 어떻게 이제 제가 그동안에 네. 이 문제를 집착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선거 시스템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소련의 스탈린이 과거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그 얘기는 투표는 그냥 형식적으로 국민에게 시키지만 개표는 권력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을 해서 가져가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 구소련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막아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이 공직선거법, 대통령 선거법을 이 개정하기 위해서 2차례의 토론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해버리자. 지금까지는 투표를 하면 투표함이 개표소로 와서 개표장에서 개표를 했는데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네. 투표함이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동 과정에서의 부정이 없어질 수 있고 시간이 절약될 수 있고 비용이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투표 참관인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개표 참관인으로 전환을 시켜버려가지고 사방에 CCTV 다 놓고 개표를 진행시키면 네. 개표 부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2014년 12월 달에 국회에 이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것을 국회 사무처에서 1월 5일 날 입법 예고 시스템에 알렸는데 이틀 동안에 댓글이 9,673개 이게 반대 댓글이 동시에 달리는 거예요. 수개표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달렸다는 그렇습니다. 거. 그럼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일을 이제 저질렀을까요? 수개표를 네. 반대할 이유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국회 사무처에다가 게시된 내용을 저도 몰랐어요. 국정원과 일베와 청와대 지금 뭐 댓글 부대를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이런 댓글이 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조차도 저는 최순실이 개입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의혹이다 보니까 네, 네. 어쨌든 최근에 뭐 JTBC에서 보도가 됐듯이 최순실 사단이 온라인의 여론 조작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고 네, 네, 사실 네. 뭐 앞서서 시발단이라든지 이제 조직적인 댓글 부대가 운영됐다는 거 이미 밝혀진 사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이런 전국에서 이런 부분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댓글 문제는요. 이 국회 사무처의 담당자 말에 의하면 헌정 이래 이런 반대 댓글이 이틀 사이에 근 만여 건이 달리는 것은 처음이었다고 그러고요. 이것은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일이에요. 네.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뭐 네. 노무현 정부 시절이나 여러 그 후보들이 많이 있었을 당시에는 개표 조작 의혹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런 그 개표 조작 의혹이 없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네.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대선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도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부정선거 개입 관련해 여전히 많은 의문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국민들 그리고 국회 그리고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권력자들에 의해서 권력자들이 조작에 의해서 찬탈해가는
이 사실은 이 대통령 부정선거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개표 조작을 뺀 이 지금 알려져 있는 윤정훈 목사의 시발단이나 국정원 개입이나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1961년도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보다도 훨씬 더 악질적인 그런 부정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은 거의 몰랐단 말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의 지금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의문점이 있어요. 첫째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해서 대법원에서 4년 가까이 되는데 이 심리를 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 그리고 아까 어떻게 해서 그 국회 입법 시스템에 댓글이 만약에 달릴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강동원이가 국회에서 면책특권이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제가 기자회견도 했고 대외적으로 막 연설을 하면서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예훼손이다 또는 허위사실 유포였다 그러면 저를 이미 그 죄목으로 구속시켰어야죠. 그런데 일체 하다못해 어버이연합도 저한테 시비를 안 걸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이 대선 부정만큼 개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만큼은 일체 입 다물고 모르쇠로 아예 무시해버리고 가는 전략을 세우고 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정황들이 다 나와 있는 이 대통령 18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 조작 의혹만큼은 반드시 밝혀서 우리 헌정사에 이런 오점을 다시는 남기지 않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극도의 혼란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8대 대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개표 부정이 있었냐 이 사안 역시 다시금 회자되고 있는데요. 18대 대선 개표 부정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분이 계십니다. 이 의원은 바로 강동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입니다. 강 의원님 모시고 개표 부정 의혹이 왜 있었는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최순실 씨 사태로 전국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네. 전 의원님 보시기에 작금의 사태를 진단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놀라울 뿐이죠.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이 대외적으로 엄청난 국가의 신인도가 추락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는 이미 예견된 문제였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이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뽑아서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처럼 이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고 태블릿 PC가 발견되고 이제 네. 각종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시 야당 의원으로서 이런 분위기, 이런 작금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거를 충분히 예상을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시는지? 예를 들면 제가 19대 국회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청와대를 담당했죠. 다시 말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때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7시간 잠적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동선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경호원들조차도 대통령 7시간을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이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줄곧 이어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정부는 정상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18대 대선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신 것도 강 전 의원님이셨는데 네. 이러한 개표 부정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들을 꾸준히 조사하고 분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계기가 무엇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19대 국회에서 무소속으로 있다가 2014년 3월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창당할 때 다시 들어갔습니다. 박해에서는 계속 대선 무효를 주장하고 박근혜 하야를 퇴진 제1투표구에서는요. 개표를 오후 6시 16분에 했습니다. 종료 21분에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투표 참관인들이 투표소에서 오후 6시 반에 투표함이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여기 사인을 합니다. 네, 그건 그러니까, 또 선관위에서 또 제공한 자료입니다.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 투표함은 아직 투표소에 있는데 개표가 지금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소에 투표함이 있는데 개표가 진행된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강 전 의원님의 근거에 대는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하나가 있는데 위원장이 공표하기도 전에 개표가 방송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네.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또 어디서 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네. 좀 설명을 드리면
개표장에서 개표가 다 끝나잖아요. 그럼 개표 상황표에 개표 개시 시각, 종료 시각, 후보자별 득표 현황,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들이 전부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사인을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득표 현황을 현장에서 육성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한 시각이 거기 적힙니다. 그러면 발표 직후에 바로 선거 사무원이 이 결과를 소위 방송, 신문, 포털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이후에 개표 방송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네. 그런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제8투표 같은 경우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1시간 15분 전에 이미 개표 방송이 우리 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다는 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인 맞지 거죠? 않는 게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조작입니다. 네. 네. 자,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제가 조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개표 상황표와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사에 동시에 보내는 1분 단위 전송 기록표가 있습니다. 1분 단위라는 것은 매 선거구 252개 전국 모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분 단위로 계속 일단 개표 방송 나갈 수 있도록 이 전송을 해주는 그런 건데 그 전송 데이터가 전부 다 있어요. 이걸 다 맞춰보니까 1시간 15분 전에 이미 개표가 나가버렸더라. 이런 사례는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있어요. 네. 또 하나의 사례를 좀 봐야 되는데. 개표소에 도착을 하면 투표함이 이것을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해야 투표함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표함이 열리면 처음에 개함부라고 해서 거기서는 이제 이 투표용지를 전부 간출해가지고 2단계로 넘깁니다. 여기서 이제 집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분류를 시키고 그 분류된 내용을 선거관리위원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기록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건데 정말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14,000여 건의 개표 상황표를 전부 검토를 하다 보니까 투표 시간에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대구 북구 침산이동 제1투표구 같은 경우에는요. 개표 개시를 오후 4시 43분에 시작을 합니다. 네. 개표 시각이 오후 4시 43분이었는데. 종료는 4시 57분에 합니다. 그러면 네. 이 시간에는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개표가 진행될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이런 얘기죠. 네, 좀 도움말을 드리면 투표소와 개표소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 개표소에서 이제 개표를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개표가 종료되는 시각 전에 개표가 발표가 됐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투표하는 시간에 개표가 진행됐다는 얘기죠. 쉽게 네. 얘기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네. 이런 사례는 경기도 이천시 중포동에서도 있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 소위 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국회에다 제출한 정부의 공문서에 이런 사실이 적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또 두 번째인데요. 네네네.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는데 개표가 된 사례가 또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또 어떠한 사례입니까? 투표가 종료가 되면 투표 참관인들이 봉인을 하고 전부 도장을 찍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사인을 전부 다 하고 그리고 나서 경찰 호송차에 개표장으로 보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표장에 도착을 해서 개표가 시작이 되려면 최소한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시간이. 네, 그렇죠. 그러면 6시에 오후 6시에 투표 종료됐으니까 개표소에서는 빨라야 6시 반쯤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북 안동시 강남구 한마디로 지난 18대 대선이 국정원과 시발단, 선관위, 경찰청 등이 불법 개입한 총체적인 부정선거다라고 네. 규정을 하셨습니다. 네네. 왜 그런 부정선거라고 의혹을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일단 어떤 부정선거를 자행했느냐 하면은 법적인 선거사무실 외에 사설 선거사무실을 두고 시발단이라고 하는 윤정훈 목사가 운영하는 십자군 알바단, 소위 댓글부대입니다. 이것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정훈 목사는 법정에서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국정원장 원세훈은 법정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가 공권력이 대선에 개입함으로써 법에서조차 이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전부 명백하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부정선거 중에 하나인데 이 개표 부정에 대한 의혹을 네, 네. 강 전 의원님이 분석하셨고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 의원님께서 자료 조사를 좀 오랜 장기간 하셨다고 들었고 네. 18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의 선거가 개표 과정에서의 어떤 부정 행위가 있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네. 우선 첫째로 그 2013년 5월에 중앙선관위 제출 자료를 분석하셨는데 이 전국 252개 지역 선관위 개표 상황표와 네. 개표 결과 언론사가 제공한 자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총 분석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13,542개의 투표구 중에 약 2,900여 건의 부정 의혹이 제기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네,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투표 시간에 개표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투표와 개표의 그 시스템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아침 6시에 시작을 해서 오후 6시에 종료가 됩니다. 투표가 종료가 되면 투표소에 있는 각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보낸 참관인들이 봉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봉인을 해서 이것이 개표소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전혀 관심 밖의 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국 252개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18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 상황표 그리고 개표 결과를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방송신문 포털에 동시에 제공했던 개표 결과를 전송했던 시간들을 전부 맞춰보길 시작했죠. 이제 이게 결국은 한 10여 개월 걸렸는데 2015년 봄에 이 작업을 완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그 근거가 되는 자료는 중앙선관위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입니다. 이것은 네. 국가의 공문서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근거를 해서 정밀 분석을 했는데 정확한 팩트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의혹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네.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최순실 사건과 박근혜 국정농단과는 별개로 소위 1961년 이승만 자유당 정부가 저질렀던 3.15 마산 의거부터 시작해서 4.19 혁명으로 이어지는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와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국정농단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의 7개 국가 권력이 대선에 개입을 했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을 해서 개표 조작을 하는 이런 정황들이 아주 낱낱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박근혜 스캔들과는 별도로 반드시 짚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에는 사실 천주교 박창신 신부 역시 네, 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제기하기도 했고 각종 시민단체에서도 강 전 의원님 말씀처럼 비슷하게 이 부정선거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는데 사실은 주변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황교안 그 국무총리에게 그 개표 부정 의혹에 대해서 대정부 질의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 있고요. 네. 네, 한